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26년 숙명여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5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가 되었고요. 문항 자체 같은 경우에 저는 난이도를 좀 상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문항 자체의 난이도도 있었지만 기준 자체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선지들 자체가 매우 지엽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석하기에 많이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각각 단원별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상중하 문항으로 놓고 봤을 때 상문항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닙니다. 근데 중문항 자체의 문항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느꼈을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중문항 자체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타임어택형으로 매우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원별로 좀 보자면 생명과학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쉬운 편, 물질대사도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편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생태계 파트 자체가 매우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문항수가.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결국은 생태계 자체는 어디에 나왔냐면 통합과학 시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파트가 결국은 이 생태계를 내가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갔을 때 통합과학을 준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파트 자체의 문항수가 매우 높았다. 그래서 배점도 매우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 친구들의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난이도 높았던 문항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이제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생물의 특성과 관련지어서는 네문항 그리고 이제 물질 파트 같은 5문항 그리고 생태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항이 많이 나왔는데 군지 파트 자체가 이제 6문항이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자세하게 공부했는지가 매우 중요했다는 거. 그리고 신경자극과 전도와 관련지어서는 매우 난이도 있었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파트가 그리고 난이도로 놓고 봤을 때도 가장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생명의 특성부터 좀 특징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물의 특성을 보고 바이러스의 특성을 봅니다. 그래서 단세포, 다세포, 바이러스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문항이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물의 구성 단계와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 부분과는 다르게 이제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쉽게 좀 나왔다는 거. 나머지 문항들 중에서는 사실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은 없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간으로 나눴고요. 물질대사 같은 경우에는 물질대사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기관계 파트 자체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대사에서는 이제 ATP나 ADP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호흡계라든지 순환계라든지 조직세포와의 확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문제가 나왔고요. 배설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전 가장 특기할 만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소의 이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냐 조금 더 지엽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학교 프린터에서 주셨던 내용에 이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학교 프린터를 내가 얼마나 자세하게 공부를 했냐가 이번 시험에서 결국 가르는 기준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생태계 파트 자체는 좀 많이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저는 결국은 타임어택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비생물적인 요인과 생물적 요인 사이에서의 작용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물질이 순환하는 관계, 특별히 이제 질소 순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는 결국 탄소 순환과 물의 순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된 포인트였다면 생명과학에서는 결국은 물질의 순환에서 질소 순환 자체가 조금 더 집중되는 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역시나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생태계 에너지 흐름과 관련된 문항들이 역시나 난이도 있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 자체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겼을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분수 형태로 더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연결하지를 바로바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방영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편이고 결국은 시간을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이 잡아먹는 문항들이 생태계 파트에서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경계 파트에서는 결국 자율신경계, 신경전도, 그리고 막전이 변화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막전이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그 밑에도 더 많은 긴 줄글 형태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다가 우리 친구들이 잊어먹고 다시 한번 가서 읽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았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트륨과 칼륨에 대한 막투과도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다는 게 매우 특이할 만합니다. 이건 이제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항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나오는 문항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난이도가 높게 나왔던 문항이었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항이 역시나 변형돼서 조금 나왔던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신경계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소모되는 시간들이 매우 많았을 것이다. 난이도도 매우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본다면 결국은 생태계를 중상 포인트, 그리고 신경계가 이제 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두 부분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매우 관건인 시험지였다. 그래서 생물의 특성이나 물질 대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항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생태계에선 역시나 이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 특별히 저는 에너지 계산하는 것들이 좀 매우 중요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방영구법을 내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타임어택형 문항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라는 게 특징이었다. 그리고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자극의 전도, 막전이 변화와 관련된 문항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이 막전이 변화의 킬러 유형을 내가 얼마나 연습했는지가 우리 학교 시험 문제 1학기 중간고사를 좀 가르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어느 부분이 이제 나오는지가 결국은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은 항상성, 그리고 방어작용, 그리고 유전, 그리고 생물의 진화 이런 파트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항상성 유지나 병원체의 방어작용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난이도 자체로 좀 나온다 하더라도 문항이 그래도 어려운 편에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생물의 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투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분류 기준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야지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암기적인 요소가 많이 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항상성 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래프 도표에 대한 이해도 역시나 병원체와 방어작용과 관련지어서도 모식도 자체를 조금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에서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유전 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식세포가 형성되고 유전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DNA 상대량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게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수업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숙명 시험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이제 솔루션 포인트는 결국은 내가 자료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X축에서 의미하는 것과 Y축에서 의미하는 것. 특별히 이거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면 항상성 파트에서는 삼투압을 줬을 때 뭐와 비례하는 관계인가? 뭐는 반비례하는 관계인가? 누가 원인이 되는가? 누가 결과가 되는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치 계산과 관련된 내용. 수치 계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에너지 파트 때문에 이제 수치 계산을 넣는데 저희가 기말고사 보는 파트에서는 사실 수치 계산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계산할 수 있는 DNA 상대량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그게 뭐와 연결이 되냐? 논리적인 추론 구조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나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저는 결국 중요한 건데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단순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역시나 수능형 고난도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결국 학교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료들을 봤을 때 기출문제, 그리고 뭐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뭐 EBS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통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정도로 사고력을 좀 향상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지엽적인 선지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친구들에게는 클리닉을 꼭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결국 솔루션으로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중간고사도 우리 학부모님께서 맡겨주셔서 끝까지 잘 진행할 수 있었는데 기말고사 또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